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육식갑자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격가 그릇 이제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지천명이 격가 그릇,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처음이라 생각하시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될 것은 그 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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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분기죠? 맞나? 하여튼 뭐 기자가 이 기자 맞나? 별의 기자 쓰나? 하여튼 뭐 오행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기자가 잘못 생각했죠. 이 기자가 아니고 이 기자가 아니고 별이 기자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행에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행이라는 게 목화토금수가 이제 좀 있죠. 목화, 토, 금수가 있는데 이제 이 목이라는 것이 예? 목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러니까 목이라는 이제 성질 자체는 위로 이제 그 직상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이게 목의 뜻이죠. 애들 같으면 이제 애들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애들 같아야 되는데 애들 같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학생이 학생다워야 되는데 학생답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응? 선생이 선생다워야 되는데 선생답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 오행에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 특징이 이제 일단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이제 목으로서의 어떤 각 글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때를 평기라고 합니다. 평기. 그 다음에 이 목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할 때는 불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목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넘칠 때는 퇴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퇴과라는 것은 이제 목이 너무 목으로서의 역할이 지나치게, 뭐죠? 유식갑자에서도 왜 지나쳤을 때는 뭐 그것이 어떻다, 뭐 약하면 어떻다, 부족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행이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목이 있으면은, 자, 목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급태가 목에 이제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에 이제 태가 불급 이렇게 나오죠. 오행이니까 5줄. 그래서 이제 목의 편기. 목의 편기라는 것은 이제 그 책에 보시면은 31페이지 보시면 부하라고 되어 있죠. 목이라는 놈이 이제 가장 이제 그 목으로서 역할을 잘할 때가 이제 편기라고 그러는데, 목이 이제 일단 목으로서 역할을 잘하려 그러면 수생목을 잘 받고, 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을 부하라고 한다. 3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목의 기운이 너무 지나친 것도 아니고 부족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목으로서의 역할과 모습을 잘 유지될 때, 황제노경 소문 운기 7편에서는 그것을 부하라 하였다. 그래서 목이 수생목을 잘 받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수의 조절력을 잘 받고 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속에 비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받았다는 것을 튀어나가려는 목의 성질과 억제하려는 수의 성질이 잘 조절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화를 도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오행의 조화가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목이 부하가 되면 그 기는 단정하고 그 성품은 수렴적 태도를 가지며 그 쓰임은 고두면서 유연한 특징을 갖는다. 부하가 된 목은 변화의 마물의 개화로 이어지고 그 역할은 발진과 확산이며 온화하면서 화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목이 있다면은 이 목을 볼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절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름에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은 이게 이제 목이 목으로서 어떻게 역할이 조금 이 계절상으로 봤을 때는 좀 넘치죠. 그렇죠? 넘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넘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수를 만났다, 운에서 또는 사주에서 뭐 수의 조절을 이렇게 잘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쵸? 안 그래도 지금 많은데 팔자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수라는 건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양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났는데 밤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음양이 잘 맞은 거죠. 그러니까 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이 어떤 그 지나침이 좀 과한 어떤 의욕이나 행동, 이런 목으로서의 역할이 좀 안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반대로 뭐 낮에 이렇게 더울 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목이 어떻게 해요? 지나치겠죠. 지나친 데다가 또 수가 그나마 또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
있어도 지나친데 없으면 이제 더 난리가 나겠죠. 특히 이제 뒤에서 생을 못 받게 되는 오행. 두 가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화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받으면 일단 이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화한테 목이 없다. 그러면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거. 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삶의 어떤 그 조절력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엄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예? 이 생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건데, 그러니까 생을 못 받은 놈은 어떻게 돼요? 엄마 없는 놈하고 같아서 마구 날뛰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날뛰면 그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뒤에 뒷받침하는 게 없는데 금방 어떻게 돼요? 푹 하고 푹 꺼지겠죠. 예. 푹 하고 푹 꺼질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오행이 얘가 뒷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인성이라는 이 지금 수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수생목도 되는 거지만 화를 견제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에 물론 얘가 지금 힘을 못 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있으면은 어떻게, 지금 좀 날뛰더라도 어쨌든지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팔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없으면은 그 날뛰미 어떻게 돼? 더 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구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싹이잖아요. 새싹이고 새 생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란 말이죠.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사람, 응? 그러니까 변화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돼? 변화를 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도,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위험이 따르죠. 그렇잖아요. 위험이 따르고, 또 새로운 세계로 가다 보면은 내가 소모를 계속 더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거죠, 잠시. 예. 근데 그것이 계속 만약에 수생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 계속 일만 벌리고 다닐 것이고, 응? 수의 조절을 못 받았으면. 잘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게 너무 이제 목으로서 역할을 너무 또 예를 들면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지. 응?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억눌려 버렸죠. 그렇죠? 그럼 목은 있는데 목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너무 지금 굳어 있잖아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은 있으나, 또는 아예 없다. 뭐 뭐 이런 거 투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이 아예 없잖아요.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없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목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새로운 변화를 이제 못한다. 새로운 변화를 못하니까 늘 한 자리에 계속 고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럼 좋은 거네요.
성실하고. 성실하잖아요. 직장 꾸준하게 한 군데 계속.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는 직장 다니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나이에 따라 기둥이 달라지는 거고, 그죠? 기둥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 그 좋고 나쁨이 달라질 수밖에 그 보는 관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도 하기 싫어. 직장도 바꾸기 싫어. 어? 이사도 가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태가부터 나오는데, 태가가 아니고 뭐예요? 불급부터 나오네요. 불급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목은, 그러니까 평기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안 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하지도 않고, 이걸 적절히 늘 어떻게 새로움을 추구는 하지만 항상 위험이나 잘못될 거, 쓸데없이 또 쓸데없는 허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목이 없으면 아예 도전 정신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목은 용기. 예. 용기는 뭐예요? 왜 용기를 내요? 위험하니까 용기 내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저기 미국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지금 용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기 정치가 어떤지, 뭐 치안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괜히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응? 근데 이제 너무 용기 100배해도 100배 하면 어떻게 돼? 용기 100배 하면 이제 망조가 나는 거고, 너무 용기를 안 내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 발전이 없는 거고, 항상 그 양날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특성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불급됐을 때, 불급이라는 건 이제 그 부족하다는 거예요. 억눌렸다는 거죠. 저런 상태가 이제 목이 불급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수생목을 못 받거나 또는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금수가 지나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억눌려 있으면 목이 어떻게 새싹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새싹이 피어나는데 장애가 많으면, 그래서 금극목을 너무 받으면, 금극목 받으면은 이렇게 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에? 수생목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불급이 아니냐? 이게 축, 자, 해, 술, 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추운데 계속 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기질이 더 강해지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새싹이 나오겠어요? 가을에 살기가 불어오는데, 있다 하더라도 얘가 목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이 있으니까 역할을 하려고 했죠.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뭔가 이런 거는 계속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계획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을 안 하는데. 예. 여러분들은 실천하시나요? 계획하면?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예? 그리고 그 잘못된 거, 그러니까 목은 잘못될 수 있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그 목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 있단 말이죠. 뭐 잘못될 거까지 거 잘못되면 잘못되지 뭐. 그래봐야 죽겠어. 뭐 이런 거. 저는 좀 한 수 더 떠요.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네. 그렇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한 5천만 원 투자한다고 쳐요. 그럼 5천만 원 뭐 작은 돈 아니지만은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는 큰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 예를 들면, 장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잘 되는 것과 생각을 하겠죠. 안 돼서 망하는 거. 망했을 때 5천만 원 홀딱 까먹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망할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할 거란 말이죠. 목이 강한 사람은 일단 하고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각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용기가 많은 거일 수도 있고. 요즘 대선 주자 중에 이재명 시장, 그 양반이 뭐 아주 막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고 뭐 아슬아슬하게 가잖아요. 이제 이번에 어저께는 TV조선이 이제 자기 5도 왜곡 보도한다고 해서 TV조선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전쟁을 선포를 했대.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분 보면은 좀 용기는 있어 보이죠. 그쵸? 예.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기는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갑진년생이거든. 갑진년생. 예. 이거라니까요. 갑진, 자월의 병화. 근데 이게 이제 그 순행하니까 사오미로 간다니까요. 목이 어떻게 돼요? 목이. 목이 이거 진토 위에 목을 깔고 있으니까 원래 강한데 사오미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 더 날개를 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이 어떻게 돼요? 이게 때로는 평기를 이루다가 때로는 태가 약간 평기에서는 태가 쪽으로 약간 기울쳤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미국의 샌더슨의 트럼프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막 하는데 팔자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밀어붙여서 해보자 이런 심리가 이제 저런 목에서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불급이 되면 이게 너무 긍긍목당했거나 수생목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에 아예 억눌려 버렸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불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라고 그러는데 막혀서 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목이란 새롭게 창조하고 시작을 열어가는 것인데 목이 너무 메말라 있다면 목이 목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팔자에 목이 있어도 새롭게 창조하고 열어가는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음이 너무 강하게 되어 응고 작용이 강하고 양의 승발 작용이 약해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위굴이라는 의미도 가졌다. 굴은 굽힌다는 뜻으로 어떤 기운이 억눌린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목은 화를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주 모양에서 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모양뿐 목생활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황제의 경우 풀이하면 목 위안은 목이 심하게 억제되어 생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해지는 모습을 말한다. 목이 평해지면 안 되죠. 평평해지면 안 되죠. 해석이 여기 좀 한자 해석을 제가 뭐 잘 못했는데 옛날에 한 거라 목은 평평하면 안 되잖아요. 위로 툭 붙여야지. 그러니까 나쁜 거지. 평평해졌으니까. 변화에 개혁이 없어 만물이 오히려 사그라들게 되고 그것은 음기가 강하여 기를 끌어 모으려고만 하니 목은 기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축적된 에너지를 갖다 발산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목으로서의 역할이 잘못된 거죠. 몸은 살찌고 풍성해 보이나 인색하고 두려움이 많다. 만물을 빼어나면
껍질이나 내부에 갇혀 발산하지 못하여 오히려 움직임이 쪼그라들고 아름답지 못하니 옹졸하고 느긋하다. 그러니까 음이 많으면 사람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어? 특히 이제 그 토와 관련이 있는데, 살찌는 거는 토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토의 어떤 태가, 그러니까 비위가 이제 태가해졌을 때 살이 찌는데, 심하게 자꾸 이제 뚱뚱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왜 뚱뚱하면 미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련한 건 아닌데, 뚱뚱한 사람들이 대체로 좀 약간 이렇게 좀 둔한 편이 있고, 둔한 면이 있고, 근데 뚱뚱한데 예민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 좀 드물고, 그건 좀 다른 케이스고, 또 마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구석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주를 볼 때도 음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음이 지나치다는 게 뭐야? 벌써 그 사람 체격이나 행동 자체에서 벌써 음이 많으면 살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건 뭐야? 안정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 안주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금의 상태로 전개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뭐 짓불도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새로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나무처럼 얇죠? 얇고 이제 나이 먹을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건데, 나이가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적당한 체격을 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것이 정상인데, 중년이 되면 심하게 옆으로 벌어지는 것은 안주하고 있다는 거고, 뚱보가 되는 것은. 예. 물론 가난한 나라 가면 다 홀쭉해요. 그거는 경제의 문제가 있는 거고, 팔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가 경제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먹을 것이 이제 뭐 얼마든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수 있는 이런 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한데도 저처럼 이렇게 쪽 말라갖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관리를 저는 이제 관리를 안 하죠.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살죠. 그냥 사는데 먹는 걸로 절대 양으로 보면은 똑같이 먹어요. 예, 똑같이 먹고 뭐 더 먹지는 않는데 이게 차이가 있죠. 예. 항상 저는 뭔가를 이렇게 계속 발전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고, 그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나갈 일이 없죠. 우리 저 에너지의 70%가 뇌에서 지금 다 쓴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무슨 뭐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살이 안 찌냐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좀 그런 편이에요. 집에 가면 하는 일은 없어요. 누가 보면 놀고 있어요. 맨날 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냐고 바쁘죠. 머리만 바쁘죠. 6월에 혜연씨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목이 그냥 그러니까 목이 활발한데 토가 나중에 태가해가지고 뚱뚱한 케이스가 있고, 목이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커져요? 금이 커지겠죠. 그렇죠? 금만 커져서 뚱뚱한 거하고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 잘 보셔야 돼. 뚱뚱해도 목이 살아 있고, 그럼 목이 살아 있으면 뭐가 살아요? 화는 자연스럽게 살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뚱뚱해도 사람이 총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뚱뚱하다 그래서 다 멍청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대해지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토 자체가 그냥 원래 비대하게 태어나서 이제 뚱뚱한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이렇게 맹해졌을 때 그때 뚱뚱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있어요, 있어. 내가 그래서 얘기해.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뚱뚱해. 근데 이게 진짜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만 좋아. 미련하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미련하단 말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미련한 편이고 뭐 사사로운 거 자기 이해득실 따질 때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더 큰 머리가 없죠. 그렇죠. 이 더 큰 머리는 어떻게 돼? 주는 게 더 큰 머리죠. 그렇죠? 막 미련하니까 지가 요만한 거 갖고 지금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예. 옹졸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옹졸해.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이제 태가 보시면은 쌤 예절 하나 보여줄까요? 똑같이 목이 있다고 이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제 친구인데 제 친구인데 4, 5, 미 이렇게 하죠. 신유 여기 지금 유대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유대운인가? 기, 경신, 임계 이렇게 가잖아요. 목은 있는데 어떻게 수생목 못 받았죠? 못 받았잖아요. 다르잖아요. 응? 있으면 뭐하냐 그거예요. 있다고 다 목이 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목이 있으니까 변화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있지만 수생목이 안 돼 있으니까 목이 튀어나갈 힘이 일단은 어떻게 돼? 이게 에너지가 강한 편도 아니지만 여름에 태어나고 해질녘에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운이 가을의 운을 만나니까 이게 더 억눌리죠. 그러니까 목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데 그 무슨 건설회사 다니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 저기 한신공영 있다가 현대로 한번 옮겼어요. 한신공영 오래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인가 현대건설 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맨날 저기 그 직장 다니기 싫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럼 다니지 마라. 그만두는 것도 이게 뭐 새로운 뭐가 있어야 그만두는 건데 이게 억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행동을 못 한다 말이죠. 얘 그래도 다행인 거지. 얘가 막 이렇게 이제 응? 양을 만나면 또 어떻게 돼 반대로 이런 거 만나면 이게 이게 사나워지죠. 막 튀어나가죠. 이건 태가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되게 사나웠고 그래서 싸움을 잘했고 지금은 억눌려 가지고 아무 짓도 못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이 있다고 저기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이게 이제 목이 불급된 상태다. 목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목이 그러면 이제 태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발생직이라고 하는데요. 응? 목이 수생목을 받지 못하고, 응? 그다음에 목생화가 너무 지나쳐서 지나친 상태를 태가한 상태라고 이제 말한다. 발생이란 목생활을 하려는 기질이 너무 지나쳐 위로 솟구쳐 오르기만 하려는 모습을 말하는데 수가 화와 확장성을 견제하지 못하니 목의 그러니까 오르려는 기운이 너무 지나쳐서 폭발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과격함으로 변하고 지나침이 많으며 외세적 욕망에만 치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물성이 공중으로 흩날리게 되어 허상과 허식이 되어
결국 그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발산해버리고 만다. 목의 태가는 그 힘이 강렬하여 수로 화를 반드시 견제해야 부화가 될 수 있다. 부화라는 건 목의 편기죠. 혹 금극목이라도 받으면 금의 태가를 조절할 수 있으나 부화는 되지 못한다. 예? 금극목은 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수대원 만나야죠. 수대원 만나면 이제 이게 부화가 될 수 있겠죠, 편기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불급해 버리고 여기서는 태가해 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진 쭉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발생지기는 토를 무너뜨리고 조절력을 잃어버려 생기는 현상이며 크게 생기가 펼쳐져 겉으로는 가식이 많아 대단히 아름답고 영화로워 보인다. 멋있죠? 막 용기 있고 막 펼치고. 에? 그리고 그 끝은 발산으로 인하여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흩어지니 말과 행동이 크고 높으며 장담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할 거다는 계획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겠죠. 근데 수생목을 못 받은다면 근거가 없는 얘기고, 수생목이 된다고 하면 근거가 있지만 이룰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근거는 있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행색은 반듯하고 화려하나 고가는 비어있고 부채, 빚은 태산 같다. 왜? 될 걸 예상하고 막 갔다가 남의 거를 끌어들여서 쓰니까. 외화 내곤으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으로는 궁궁함이 많아 모든 가사를 탕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이 목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잘 못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성질 사나운 거, 누구나 성질은 있죠. 성질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성질을 내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말 안 하는 것도 성질을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을 왜 안 해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말 안 하면 상대방 답답하니까. 그것도 폭력이에요.